면역력 외에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키워야 되는 력이 있습니다. 바로 항암력입니다. 면역력 하면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잔병치레를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그럼 다 알잖아 지금. 내가 확 많은 게 너무 티났어. 네, 그래서 여름철이 될수록 네. 이게 더 신경이 쓰여서 사실 정말 집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마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질투력. 그런지. 예. 네, 그래서 면역력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항암력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엄지 가족분들이 웬만한 용어들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면역력은 익숙한데 항암력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항암력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항암력은 암을 막는 특별한 면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면역력부터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나쁜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데 싸우는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몸의 별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몸속의 의사인 셈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는 것은 항암력은 단순한 면역력이 아니라 면역력 중에서도 암을 공격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쉽게 말해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을 항암력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중요하네. 암을 막는 힘, 항암력. 그러니까 면역력 중에서도 그냥 소수정예로 그냥 암과 대결을 하는 거죠. 암을 이기고. 그러니까 면역력 중에 해병대 같은. 그러면은 항암력이 떨어지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은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특정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갑자기 감기 그러니까 다 같이 놀랐어요. 너무 흔하게 누구 걸리는 얘기나 다 거니까. 사실 암은요, 이게 좀 무서운 병으로 인식하는데 우리가 또 놀란 게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안 하잖아요. 그 누구도 암의 공포로부터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아 누구나 다요? 그렇죠. 아 지금 그러면 제 몸속에 지금도 암세포가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아니 그렇게 밝게 밝게 얘기하시니 얘기하시는 아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렇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몸에는 항암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인 NK세포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보면은 매일같이 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실제 싸워봐. 네. 물어뜯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 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요. 이 암세포들이 바로 생기지 않고 죽는 이유는 바로 이 NK세포 같은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힘, 바로 항암력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항암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저도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내 몸에 어느 날 암세포가 생기면 이제 암에 걸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00개씩 생기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항암력이 다 암세포를 이겼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했던 거네, 그러면? 그러면 계속 이기려면 항암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항암력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항암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암세포는 없어지지 않고 매일 생겨나서 자라게 되겠죠. 쉽게 제가 이제 달걀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흰자를 우리가 보면 정상세포, 항암력이 있는 세포로 보고 이 노란 자는 암세포를 보시면 됩니다. 매일 생겨나니까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없애는데요. 항암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암세포인 노란 자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정식을 하겠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식하게 되면 보여드리면 요 노란 자가 이게 정상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이게 점점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옆으로 퍼져나가면서요. 정상세포까지도 모두 이제 이렇게 암세포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요. 아니, 근데 정말 항암력이 떨어지면 정상세포까지 이 암세포로 변해서 커진다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서재걸 박사님, 제가 항암력이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네요. 많은 분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항암력이 떨어지면 하나의 암세포가 둘 되고, 둘 넷 되고, 그다음에 8되고, 16되고 이렇게 증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지내다가 한 10억 개 정도가 딱 되는 순간 1cm 정도의 크기가 돼서 우리가 우연히 영상을 찍어서 발견할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왔다는 거죠. 뭐 8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또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암이 발견됐을 때가 증상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늦은 이유가 바로 1cm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조금 변질됐는데 이걸 면역세포가 없애면 좋겠는데 변질된 애가 계속 자라게끔 놔두는 환경이 되면 그게 오늘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항암력이 떨어지면 그게 암으로 가는, 곧장 암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암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승환 씨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계세요? 아까 제가 내 질문을 하려고 옆에서 한숨을 조용하셔. 왜냐면은요, 지금은 뭐 매우 건강해 보여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김승환 씨가 건강해 보이는데 예전에 대장암을 앓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투병 생활을 꽤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뭐 특별한 혹시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2005년에 이제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대장암 2기 판정 받았는데 근데 그 암이 정말 무서운 거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암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는데 뭐 증세가 없어요. 증세가 전혀 없고 그냥 어디 아픈 사람들만 걸릴 것 같고 남의 일 같잖아요. 근데 증세가 딱히 없고 증세가 굳이 있다면 뭐 감기에 자주 좀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또 변비 설사를 조금 자주 하고 진짜로 뭐 장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인지 몰라도 변비에 걸렸다가 설사를 했다가 뭐 그 정도가 증세라면 증세지만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어떻게 이 항암력을 키워야 되는 건지 여러분도 집중 해주십시오. 그래,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보는 많은 암 환자들도 보면요, 우리 김성환 씨처럼 암을 진단받을 당시에 특별히 어디가 아팠던 이런 기억이 별로 없고요. 피곤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힘이 없다든가 입병이 자주 생긴다든가 감기가 안 낫는다 이런 증상들은 많이 있고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바로 항암력이 떨어져서 보내는 이상 신호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증상을 쉽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결국 암까지 생기고 심할 경우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돼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오게 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항암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항암력을 되찾아서 지금 건강해지신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선정호 씨의 집.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바로 직장암 진단. 직장암. 이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은데 저기 그 사람은 대장 검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선종 뭐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우리 나이에 빨리 한번 해봐라.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의사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인상을 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직장암이다 이거예요. 암 선고에 가족의 충격도 말할 수 없었는데요. 남의 일인지만 알았는데 내 남편이 직장암이 됐다고 하니까 무척 놀랐어요. 수술하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 고통을 못 참고 굉장히 아파하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도
없었죠. 저도 20kg 정도 빠졌었어요. 20kg. 네, 20kg. 20kg? 네. 시술 받고는 힘을 못 써버렸지. 그저 그냥 걸음도 잘 못 걷고 할 정도인데 그 고통은 말도 못했지만은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진 거예요. 다음 사례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손승희 씨.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는데. 열이 한 3주 정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하고 발이 이렇게 바닥에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어서 거의 화장실을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앵두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앵두 같은 게 하나 걸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검사 받고 이제 그 상황을 기다렸는데 보니까 암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3기를 선고받았던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이쪽에 한 40개 정도의 연결점에 이제 임파선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그거다 재개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15cm 가량. 아이고야. 흉터가 남는구나. 갑작스런 암 진단 이후 아이들 때문에 하루도 편히 자는 날이 없었다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생이면 앞으로 아이들이 커야 할 상황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 단 40에 암을 가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미래의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그 순간 되게 힘들었습니다. 항암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두 분 모셔서 자세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두 분 보면은 표정도 너무 밝고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담배도 하루에 4갑씩 폈고 술도 저는 제일 혼자서 제가 소주 7병까지는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랬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활 습관이 정말 못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두 분은 어땠었는지 궁금하네요. 고기를 먹어도 목에 거의 차야 약이 찬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식습관 이런 것이 나빴고 또 생활 습관은 아예 운동을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먹고 그냥 뭐 저거 하면은 자고 들어놓고 그것이 전부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런 병이 저한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승희 씨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술하고 담배 좀 거리가 멀었는데 저는 편식이 좀 되게 심한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채식보다는 이제 암이 진단 받기 전에는요 편식도 심했지만 주로 라면이나 인스턴트,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밀가루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면하고 빵 종류를 너무 즐겨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식습관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올 수 있고 항암력 못 키우면 올 수가 있다라는데 지금 이제 우선 문제가 된 게 이제 김성환 씨랑 두 분의 공통점이 식습관이란 말이에요.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습관인데요. 식습관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암세포가 증식하고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입니다. 우리가 육류도 생각하지만 당은 그 암세포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술이라든지 가공식 식품, 정제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당을 과하게 지속적으로 많이 섞게 되면은 그게 암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건강이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어떠세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그 혈액 검사, 암 추적 검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금 전혀 그런 뭐 징후도 없고 지금 현재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저도 지금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7년째 암 재발 없이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암 진단 이전에 달고 살았던 이 수많은 통증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두 분은 이제 암 재발도 안 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까 항암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선정환 선생님? 두 분 다 이제 수술은 하셨지만 현재까지 암 재발이라든가 전이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래 지내시는 걸 보면은 자연 치력이 높아져 가지고 항암력을 되찾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창환 선생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력을 높여서 매일 생겨나는 이 암세포들 다 죽이고 싶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렇잖아요. 항암력 키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네, 항암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바로 흉선인 가슴샘에 달려 있습니다. 가슴샘? 가슴샘이요? 예. 그러니까 가슴 부분에 샘? 제가 설명드리기엔 조금 좀 부끄럽긴 하지만 가슴 부분에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그 가슴 여기 뼈 이제 안에 보면 가슴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가슴의 정중하게 위치해 있고요. 가슴뼈 바로 뒤쪽에 있으며 심장 앞에 있는 면역기관인데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항암력을 책임지는 우리 몸속 항암 사관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는 다 들어봤는데 항암 사관학교는 처음입니다. 알고 봤더니 선생님 아까부터 그런 용어 많이 쓰셨어요. 몸속의 의사, 해군 사관학교. 예, 좋아요. 몸속 사관학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고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대로 식별해서 유혹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시키는 곳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중세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달걀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아까 그 선재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흰자가 바로 우리 정상적인 세포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노란자가 이제 그 암세포인데요. 이게 이제 면역세포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면역세포를 가지고 이 암세포에 붙습니다. 얘가 이제 암세포랑 할 거. 네. 그다음에 얘 포화를 형성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암세포를 잡아가는 겁니다. 가슴샘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면역세포라면 암세포인 노른자를 제대로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가슴샘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면역세포라면은 암세포가 있어도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이제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면역사관학교인 가슴샘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면역세포들을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가슴이 크면 아이고. 가슴 샘이 크면 가슴샘이 크면.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여쭤보는 건데 뭐 어때요? 아니,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가슴샘이 크면 더 좋은 건가요? 그 가슴샘의 크기가 클수록 항암력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슴샘의 크기가 줄어든다. 가슴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뭐 그게 줄어들 게 있어요. 그쵸? 죄송해요. 꼭 찍어서 말씀드려서. 네. 그런데 이렇게 가슴샘이 줄어들면 이제 면역사관학교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출생 직후에 가슴샘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10대가 되면 35g, 20대가 되면 25g, 60대에는 15g, 그리고 70대가 되면 6g으로 아주 작게 줄어들어요. 면역기관이 가슴샘이 작아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슴샘이 바로 그 생성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T세포가 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줄어든 가슴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고 잘 보호해줘야지 항암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은 실제로 이 가슴샘이 있는 위치에 한방에서는 옥당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옥당혈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조절하고 오장육부의 흐름을 다스립니다. 특히나 이 전신의 면역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제 함몰이 되거나 변형 그리고 위축이 됐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잘 관찰하시고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슴샘을 일단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잘 지키는 것이 항암력을 높이고
회복하는 비법이 되겠네요. 항암력의 열쇠를 쥔 가슴샘의 노화를 막는 방법과 이미 줄어든 가슴샘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생시킬 수 있다고요? 네. 와, 낫네. 낱낱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이 안에 있는데요. 자, 양금석 씨의 가슴샘이 줄어들었다면 제 가슴샘도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서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요. 자, 엄지에 줄어든 면역 주머니 가슴샘 먹어서 키워라. 가슴샘 키우는 제철 식재료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열무! 뭐야? 열무 김치?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열무 비빔밥? 뭐예요? 열무가 나왔어요? 열무로 가슴을 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열무가 나왔어요, 선생님. 네. 예. 줄어든 가슴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비법은 바로 열무입니다. 가슴샘이 줄어들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때 가슴샘을 키우고 면역세포의 수를 늘리는 물질이 뭔가 해서 연구하고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었습니다. 즉 가슴샘에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더니 가슴샘의 크기가 커지고 면역세포의 수가 2.4배나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아니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 또 일명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성장 호르몬은 사실 그 성장기 때 어린아이한테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커서는 안 나오는 호르몬이어서 그냥 잊혀지는 거라고. 안 나와 이제. 저기요. 저는 아직도 삼성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버려두기 일상인데 그거를 먹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성장 호르몬은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요. 실제로 지방 분해를 막고 단백질을 합성시켜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샘을 키우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특히나 비만,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C를 보충해줘야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꼭 그 비타민 C를 열무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비타민 C는 이제 알약으로도 많이 나오고 보조제가 되게 많은데. 보충제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먹는 게 흡수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도 여기 열무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창 제철을 맞는 열무는 비타민 C의 폭탄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네, 실제 열무의 비타민 C 양이 100g당 23mg이고요. 무의 2.5배, 사과의 무려 6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6배요? 6배? 정말인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덧붙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열무는 또 매운맛을 갖고 있어요. 또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 최고고요. 또 장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또한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한 또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A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외에도 열무에서 주목할 성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아시다시피 혈관을 확장하고요. 콜레스테롤,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아주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삼을 못 먹잖아요. 그다음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열무인데 열무를 드시게 되면은 인삼을 못 먹는 분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값싸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인삼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인삼효는 버금가는 열무입니다. 지금 열무 얘기한 거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C가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온 연구 결과 보면 비타민 C가 암줄기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재발과 전이를 막는 데는 비타민 C가 아주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열무에는 항암 성분이 말씀하셨던 사포닌, 무기질, 칼슘, 칼륨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면역 기능, 그러니까 항암력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비타민 C 폭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열무. 뭐 열무 김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열무를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왕혜문 원장님의 왕의 밥상을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밥상입니다.
지금부터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면서 이 가슴샘을 살리는 비타민C 폭발 식품인 열무를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흡수율을 높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열무 된장 겉절이입니다. 네,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밥 한 공기 뚝딱. 아우, 근데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요? 잘못 치대거나 하면 막 맞아요. 무슨 풋내 나요. 그런 것도 나고. 네, 되게 까다로운 음식인데. 겉절이라는 거 되게 그냥 이렇게 막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요리하는 여자와 요리 안 하는 여자. 오늘의 왕의 밥상에서는 풋내 나지 않으면서 이 비타민 C를 정말 몸속에서 잘 흡수할 수 있는 열무 된장 겉절이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우리 깨끗하게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나서 자 여기서 주부님들이 열무 요리를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강수영 씨? 일단 절이죠. 소금을 좀 뿌려놓고 네. 숨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우, 나 너무 잘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 나오는 거. 열무를 이제 뒤집다 보면은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그때 풋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풋내 안 나는 겉절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안에 소금 5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이는 것이 아니라 소금 물을 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네, 살짝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 상처 나지 않게 네네네네. 아주 소중히. 소금을 말고. 살짝 재운 상태에서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재우시게 되면 숨이 살짝 죽어요. 그때 체에 맞춰서 이 물 빼고요. 살짝 헹구세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네. 레시피를 말씀드릴게요. 된장 하나, 마늘 하나, 설탕 하나, 그리고 여기에 식초 2스푼. 그건 뭐예요? 2스푼 반. 이거는 발효 매실액이에요. 매실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2스푼. 하나. 달짝하겠네요. 네. 맛있겠다. 살짝 시큼. 자, 여기에 마지막에 넣을 게 여기가 양파 반 개 갈은 거거든요. 양파. 네. 그래서 많이 달짝하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보통 열무 물김치 담아 먹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 먹으면 또 맛있겠네요. 이렇게 깨소금을 조금씩 뿌려주시면 되세요. 야는 항암력을 높이는 폭탄이라고 그랬어, 폭탄. 네. 날씨도 더운데 불 앞에서 뭐 데치고 끓이고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맞네. 정말. 근데 지금 열무 겉절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을 가하지 않고 이 조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바로 이 비타민 C가 많은 열무는요. 가열을 하게 되면은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금으로 이제 숨을 죽이고 이렇게 무쳐 먹는 것이 비타민 C를 흡수를 잘 시켜주는 조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항암력에 폭발하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비법에 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법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열무의 항암력을 극대화하는 궁합 재료가 바로 이 된장하고 양파에 들어있어요. 네. 된장에는 제니스타인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부족한 게 좀 비타민 C예요. 그거를 열무가 보충을 해줬고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C의 흡수력을 쭉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열무와 된장은 서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양파와 열무는 서로 이 성분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먹게 되면 서로 상승 보완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겉절이를 지금부터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그냥 코리안 샐러드 그렇죠. 드레싱. 겉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샐러드네. 그러네. 지금 보통 우리가 코리안 샐러드, 하? 버무리겠습니다. 코리안 샐러드, 하? That's what I'm saying. Kind of a nice 버무림네. 다 버무렸어요. 오, 괜찮다. 오, 괜찮아. 응.
이거 먹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열무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우리가 늘상 먹는 식탁 위에 있는 채소인데요. 하지만 이게 칼륨 성분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용량을 조금 줄여서 드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라든가 심장 쪽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비타민C 폭탄 열무 된장 겉절이로 항암력을 쭉쭉 높여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암 예방에 도움받으려면 어떤 식재료를 챙겨야 할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암 전문 병원을 찾은 제작진. 의료진과 영양사, 조리사가 한자리에 모여 항암 성분은 기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 식단을 구성한다는데. 항암 환자분들은 균형 식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양가도 풍부한 재료들로 조금 자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짜게 되면은 비타민 D 보충도 잘 될 것 같고, 이거 요리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그러면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유가 첨가되면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맛도 양도 맛있게 조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 주간 식단표. 몸에 좋은 각종 식재료가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기에 추천하고 싶은 식재료가 있다고 한다. 암 예방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철 식재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식재료든 제철이 되면 항산화 성분이 더욱 높아지고 그 재료를 섭취한 우리 또한 이 시기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식재료는 미국 FDA에서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데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표고버섯. 지금 이 시기 특유의 향이 진해지고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가장 맛이 좋은 표고버섯은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 가루까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팔방미 식재료인데, 암전문병원의 주간 식단표에도 꾸준하게 표고버섯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 환자분들은 까칠거리는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선호하시고, 표고버섯의 특유의 향이 입의 쓴맛을 없애준다고 해서 식단에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제철이라서 더 맛이 좋기도 하고 건강에 도움이 돼서 표고버섯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농진청에서 꼽은 항암에 도움이 되는 9월의 식재료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인 요즘 표고버섯을 섭취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우리나라 3대 버섯 중 하나로 꼽히는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 성분은 흔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하는 면역계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때문에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달걀의 약 4배, 멸치의 약 12배를 함유하고 있었는데, 면역세포인 T세포는 우리의 몸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표고버섯에 풍부한 비타민 D가 T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표고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바로 레티난 성분인데요. 표고버섯을 대표하는 레티난 성분은 실제 항암제로 쓰이는 성분이기도 하며 몸속 세균을 무찌르고 상처를 나물게 하는 백혈구의 세포 생산을 자극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암 재발 방지는 물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표고버섯 속 레티난 성분이 면역 기능을 높여 항암 치료 효과가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또한 표고버섯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고가의 약용버섯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집콕을 하는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셀프 표고버섯 키우기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렴한 가격과 친숙한 식재료인 만큼 표고버섯에 대해 잘못 알거나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북 김천에 위치한 표고버섯 농장을 찾은 제작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 이제 표고버섯에 대해서 알려고 찾아왔는데 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네. 이대째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는 최익순, 한승훈 모자. 제철 맞은 표고버섯을 만나기 위해 하우스로 안내를 받은 제작진. 여기가 표고가 있는 곳이에요? 표고버섯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기가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맛도 영양도 높아진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데 적기인 요즘,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도와주세요. 표고버섯을 따던 중 궁금증이 생긴 제작진. 이건 진짜 크다. 좋은 표고버섯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갓이 이렇게 좀 펴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갓이 펴진 것보다는 살짝 좀 오므러든 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좀 많이 오므러들어 있죠. 요런 버섯이 좀 더 좋은 버섯이고, 화고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갓에 이렇게 거북이 등 껍질처럼 갈라진 버섯이 있는데 그건 이제 최상급 버섯입니다.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방법. 먼저 표고버섯의 갓의 화고가 균형 있게 갈라져야 하며, 갓이 바깥으로 퍼진 것보다 안쪽으로 오므려진 것이 싱싱한 표고버섯이라는 것. 무엇보다 제철인 이 시기는 표고버섯을 생으로 섭취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말린 표고버섯을 많이 드시겠지만 제철인 이맘때 표고버섯을 생으로 섭취하면 암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 표고버섯에는 생명 활동을 유지해주는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는 물론 영양 흡수가 어려워지고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철을 맞은 생 표고버섯을 섭취해주면 여러 유용한 성분과 함께 풍부한 효소까지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고 암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의 영양이 가득할 때 수확 작업을 서두른다는데, 다 땄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좀 가실까요? 좋아요. 갓 채취한 표고버섯으로 색다른 별미를 만들어준다는 최익순 씨. 다름 아닌 표고버섯의 싱싱함을 즐길 수 있는 표고버섯 숙회. 먼저 끓는 물에 손질한 표고버섯을 넣어준다. 그런 다음 약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기만 하면 되는데, 표고는 이렇게 데치기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장을 찍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더 좋은 표고버섯 숙회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표고버섯 속 지용성 성분인 비타민 D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는 것. 제가 원래 표고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은 향대로 느껴지는데 식감은 약간 문어 숙회 먹는 그런 딱 쫄깃한 식감도 있고 참기름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왜 이렇게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보통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이나 암 투병 중이신 환자분들도 많이 찾으시고요. 아, 정말요? 네네. 저희가 표고버섯으로 항암에 도움받았다는 분 네. 찾고 있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한승훈 씨.
네, 안녕하세요. 김천의 표고버섯 농장인데요. 한참 동안 누군가를 설득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는 설득에 성공했을까? 경기도 김포 쪽에 한 분 계신데 김포 쪽으로 한번 오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실제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해 면역력을 키워 암 예방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 김포로 향한 제작진.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트로트 한가.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열심히 노래 연습 중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찾아왔는데 소연아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암을 이겨낸 가수 소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표고버섯으로 면역력도 키우고 암 예방에 도움을 받았다는 소연아 씨. 과거 강변가요제 출신인 그녀는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맑은 음색과 시원시원한 창법은 물론 장시간 연습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다. 활기찬 삶을 위해 늘 건강에 신경 쓴다는 소연아 씨.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표고버섯으로 면역력 관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마시고 있는 이것도 표고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거 말고도 표고버섯 다르게 활용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아, 당연히 있죠. 그럼 저희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따라오세요. 밝아 보이는 그녀지만 30대 청춘의 나이에 갑상선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소연아 씨. 2011년도 5월 달이었고요. 33살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자궁 경부암에 이어 3대 여성암 중 하나인 갑상선암은 무기력감, 체중 증가 등 특별한 몸의 변화가 없어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사망률 1위인 췌장암보다 생존율이 낮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데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한 3시간씩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별의별 극단적인 뭐 안 좋은 생각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갑상선암 진단은 곧바로 암 제거 수술을 받은 그녀. 그런데 더 큰 시련은 갑상선암 수술로 찾아왔다고 한다.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저한테 데미지가 왔던 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공교롭게 2011년도에 노래 녹음을 다 끝내놓고서 암 진단을 받게 돼서 그때는 활동을 못했죠. 어릴 적부터 가수라는 꿈을 차곡차곡 키워왔던 그녀. 그리고 그녀만큼이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는 부모님. 내 자신도 내가 식도암을 그런데 왜 내 딸인데도 이렇게 가는 병이 또 생겼나. 부모로서는 무엇으로 지를 위로를 해줘야 되느냐. 많은 참 어려움이 참 생각이 들었죠. 식도암으로 고생한 아버지는 딸이 가정력으로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는데 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부모님. 그 응원에 힘입어 소연아 씨 또한 삶의 여지를 다잡았다고 한다. 그 뒤로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한 결과 갑상선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식단이었던 거예요. 실제 그녀의 식탁 위에는 표고버섯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호박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제철이라서 생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표고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냉장고에 넣고서 정말 먹을 수가 있어요. 오래 두고 드시려면 어떻게? 요거는 요거. 이걸 직접 이렇게 기둥하고 갓하고 분리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말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썰어서 이렇게 말리면 금방 말라요. 그녀만의 표고버섯 똑똑하게 보관하는 방법. 생표고버섯은 면보자기로 감싼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싱싱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을 하기 위해선 말려서 보관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표고버섯을 말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창문을 꼭 열어줘야 한다는 것. 창문을 열어야만 햇볕에 직접 쬐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햇빛 속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아 실내에 사용하는 창문은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때문에 햇볕에 직접 말려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표고버섯에 풍부한 에르고스테롤 성분은 햇볕에 말리게 되면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릴 경우 단백질 함량은 약 9배, 식이섬유나 비타민 B1은 약 10배, 비타민 D는 13배 증가한다고 한다. 또 한 가지의 꿀팁. 표고버섯을 통째로 말리는 것보다 잘게 잘라 말리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평소 표고버섯 가루를 물에 타서 즐겨 마셨다는 소연아 씨. 이렇게 가루로 해서 갈아 마신 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이나 이렇게 꾸준히 드신 거예요? 얘가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먹고 나서 목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표고버섯 가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에 넣어준 뒤 잘 갈아만 주면 언제 어디서나 응용 가능한 표고버섯 가루 완성. 그리고 그녀만의 표고버섯 활용법이 또 있다는데, 저희 식구들은 버섯을 되게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표고버섯은 기름이랑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다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아예 버섯으로 기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 기름을 갖고 표고버섯 향기름이라고 불러요. 면역력은 물론 감칠맛까지 배가시켜줄 표고버섯 향기름. 먼저 깨끗하게 닦은 각종 채소를 썰어준 뒤 빈병에 채소를 넣고 기름만 넣어주면 되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표고버섯 향기름을 만들면 영양적 장점이 배가 된다는 것.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직접 압착해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올리브유에 비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때문에 표고버섯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올리브유에 담가 하루 정도 우려낸 다음 2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꾸준히 섭취 가능한 표고버섯 향기름.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표고버섯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청균누설에서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청균누설이 알려주는 또 다른 표고버섯 활용법.
그 방법을 알려줄 김세라 한의사. 면역력을 키우고 암 예방을 돕는 표고버섯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바로 표고버섯 고깃찜이에요. 암 예방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표고버섯 고깃찜. 먼저 표고버섯의 기둥을 잘라준다. 그런데 요리를 하다 말고 싱크대로 향하는 김세라 한의사. 그러더니 면보자기에 물을 묻히고 표고버섯을 닦기 시작하는데, 버섯은 세척은 따로 안 하고 그렇게 닦기만 하시는 거예요? 버섯은 물로 닦는 것보다 이렇게 젖은 면보로 깨끗하게 닦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버섯은 수분을 금방 머금는 성질을 갖고 있어 버섯의 풍미를 높여주는 성분인 구안일산과 글루탐산 성분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물질이나 먼지는 젖은 면보로 표고버섯을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간 소고기, 다진 파와 양파, 설탕, 간장을 넣고 고루 섞어준 뒤 표고버섯에 고기 완자를 채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식물성 단백질인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이렇게 하나로도 단백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표고버섯에 고기를 채운 다음 찜기에 약 10분간 쪄준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김세라 한의사. 과연 꺼내온 곳의 정체는? 바로 9월 제철을 맞은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 부추입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와 부추 속 인성분이 만나게 되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표고버섯 속 비타민 D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할 경우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 재발 방지에 더욱 도움이 돼요. 먹기 좋게 썬 부추와 고춧가루, 다진 파, 마늘, 참기름을 넣고 고루 섞어준 뒤 마지막으로 고기 위에 부추 양념장만 올려주면 면역력을 끌어올려 암 예방 돕는 표고버섯 고깃찜이 완성된다. 보통 암 관리 중이신 분들 보면 아무래도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부드럽게 씹히는 맛도 좋고 밥 위에 올려서 덮밥으로도 일품인 표고버섯 유산슬을 한번 해볼게요.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표고버섯 활용법, 표고버섯 유산슬. 먼저 각종 채소들을 먹기 좋게 썬다. 자, 이제 이 채소들을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피디님, 이 프라이팬 속에 채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안에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를 더욱 높이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영양 흡수를 높여주는 식재료가 있다? 프라이팬을 살펴보니 표고버섯 사이사이에 다양한 채소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파프리카예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과 파프리카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만나면 신진대사를 돕는 건 물론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켜주는데요. 때문에 표고버섯과 파프리카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전분물을 넣어 볶아주면 암 예방과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 유산슬이 완성된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줘 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반인의 경우 하루 말린 표고버섯 기준 20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창 인터뷰 준비에 바쁜 현장.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의정 씨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한때 배우 이의정 씨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흔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의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 별 이상이 없대요. 근데 난 너무 아파. 피로 때문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두통이 뇌 건강에 적신호였다는데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듣고도 믿기 힘들었던 시한부 선고. 한창 인기 가도를 달리던 그녀의 삶은 뇌종양을 진단받은 순간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쓸개와 고관절 괴사는 평범했던 생활마저 정지시켰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불안정한 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뇌종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혈액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혈관이랑 관련이 있어요. 길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스스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의정 씨. 근데 완치될 때까지는 15년이라는 세월이 딱 걸렸어요. 지금은 붓기나 뭐 이런 거는 없고 혈액순환도 되게 잘 되고. 뇌종양을 극복하고 현재 어느 때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정 씨. 운동 열기로 가득한 헬스장. 그 틈에 굵은 땀을 흘리며 운동 중인 의정 씨도 보이는데요. 와, 자세도 꽤 안정적이고 묵직한 기구도 거뜬하게 드는 그녀. 어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좀 폼 나나요? 아닌가? 안 나온다.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의정 씨. 전신 운동을 한번 해볼까? 유산소부터 근력 운동까지 종합적인 체력 단련을 즐긴다는데요. 어깨, 그리고 무릎, 팔, 다요. 전신 운동이 전신 운동.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공복에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건강을 위해 독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 운동으로 충분한 땀을 배출하면서 몸속의 모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달라요, 다른 분들이랑. 그래서 저한테 운동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끈하게 운동을 마친 의정 씨. 이제 앉아서 숨 좀 돌리려나 본데요.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먹는 그녀. 근데 제가 지금 공복이 오전에 지금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 오일을 먹고 있는 건데 항산화 작용이랑 독소 배출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탄탄한 체력만큼 몸속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의정 씨. 건강 관리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주거 공간 겸 사무실인 이곳. 내가 해야 될 게 지금 요즘 의정 씨는 기상과 동시에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데요. 방송에서 자주 안 보인다 했더니 그동안 개인 사업 중이었던 의정 씨. 피부가 올랐을 때 정말 이 포근포근한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업무를 즐긴다네요. 같이 소통을 하고 서로 같이 좋은 거 알려주고 이런 교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것도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피곤함을 잘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도 샘플 보고 싶으니까 저 지금 옷 갈아입고 출발할게요. 네. 가야 되겠다. 햇살마저 가벼워진 봄날. 의정 씨의 걸음을 재촉한 이곳은 시장인데요. 먹거리 많은 전통시장과 각종 소도구와 소품 등이 총망라된 이곳에 와 의정 씨. 무슨 일로 온 건지 궁금하네요. 시장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시장 조사하고 원료값이 얼마큼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상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나가고 트렌드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봐야 돼요. 다리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는 건 오늘 제대로 한번 돌아다녀 보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일에 집중하는 의정 씨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점. 언니 이사님. 좋은데? 왔어. 아니 나 여기 미리 와가지고 여기 와서 향을 좀 맡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정말 숨겨놓은 보물 같은 이사님, 언니의 윤미 언니. 우리가 못 본 게 되게 많네 여기. 진짜 많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점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지난 줄도 모르고 시장 조사에 푹 빠진 의정 씨. 좁은 공간 안에서도 쉴 새 없이 앉고 서고 걸어 다니는데도 지친 기색이 안 보이네요. 야, 너 그렇게 움직이도 안 힘들어? 아니야, 안 힘들어. 오늘 요즘에 컨디션 진짜 좋아, 언니. 과거 투병과 재활을 반복하면서 알게 된 소중한 일상이기에 더 열심히 생활한다는 의정 씨. 언니 역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몸도 가벼운 것 같고 좀 맑아진 느낌? 그리고 꽃들을 또 보니까 러블리하다 진짜. 시장 조사와 제품 구매까지 완벽하게 업무 완수! 금강산도 식후경. 내내 힘들다던 언니도 달래줄 겸 카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한 두 사람. 나 지금 다리가 부었어. 왜? 걸어서 그거 걸었다고. 그거 조금 걸었다고? 아직도 쌩쌩하다. 붓는 거 있잖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언니. 정말 다리 붓고 하는 거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 요즘에 이쪽으로 50견 이제 오나 봐. 손 저려? 50견 지금 3개 이렇게 저려. 친구들도 요즘에 보면은 다 아프다고 하거든? 일단은 저린다는 소리 많이 하고. 그치. 저리지. 나 같은 경우에는 엄마 당뇨, 아빠 당뇨, 언니 당뇨, 오빠 당뇨. 근데 나는 아직 고지혈증일 뿐인데 나도 이제 당뇨가 이제 오는 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혈관이 내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나쁜 염증들로 꽉 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 나이 때는 또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게 있을까? 좁아지지. 혈관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만 관리만 조금만 잘해도 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활동량이나 아니면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활에 있는 라이프가 되게 즐거워져. 퍼니해지거든. 찌꺼기를 그냥 확 독소를 그냥 확 배출해보. 내가 가르쳐 줘야지 또 언니한테. 잼 이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 이런 거나 아니면 깍지를 껴. 뭐 하는 거지? 혈액순환 잘 되라고 하는 거 웨이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웨이브, 여기까지 다 근육을 쓰는 거잖아. 한쪽만 되지? 나도 몰라. 1, 2, 3, 4, 5, 6.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지나칠 수 있는 몸속 독소까지 매일 관리하며 긍정 마인드를 잊지 않는 그녀. 배우 이의정의 스타 건강 사전. 체내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하며 혈관 건강을 사수하라. 혈관은 에너지, 산소 및 노폐물을 몸 전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손상되거나 수축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체내 독소 제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요인을 통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의 해독 과정의 필수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온 의정 씨. 5년 전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은 후로는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너 예전에 암 걸렸을 때 투병 때 어땠어? 많이 안 좋았지. 그래서 지금도 식단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완치가 됐었어도 내가 또 관리 안 하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관리를 해야 돼. 소고기와 숙주를 넣어 담백하고 아삭하게 볶아내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양파와 사과, 버섯을 더해 바삭하게 부쳐낸 과일, 채소 부침. 그리고 의정 씨가 좋아하는 두부와 시래기 된장국까지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다. 내가 챙겨 먹는 거 올리브 오일 먹어야지 이거. 잘 차린 음식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는 의정 씨.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에 함께 곁들여 먹거나 공복 상태에 꾸준히 올리브 오일을 섭취해 왔다는데요.
그녀가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얘 자체가 또 올리브 오일이 독소도 빼주고 혈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내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랬을 때 좀 먹어두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좀 건강해지는 느낌? 예전에 이제 건강에 접신호가 왔었을 때 그때 내가 인공관절도 하고 머리도 수술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손도 붓고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살도 찌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음식이나 아니면 평상시 공복에 그리고 운동할 때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매일 운동으로 땀 흘리며 독소를 배출할 때도 잊지 않고 챙긴다는 올리브 오일. 체내 독소 제거는 물론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이미 해외 유명인들도 즐기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언니한테 선물해줬잖아. 먹으니까 어때? 나는 요즘에 자주 먹으니까 손 저림이 좀 덜한 것 같아. 덜한 것 같아? 나는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대사활동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 맛있게 먹으며 몸속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긴다는 두 사람. 맛있게 드시네요. 염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없을 순 없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걔를 키우면 안 돼. 내가 그랬었던 것 같아. 분명히 나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어.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딱 받았더니 사망 판정 3개월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막힌 거야. 뇌가. 고생 많이 했지. 뇌가 막혀버렸어. 9cm였어. 9cm. 되게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진짜 좋아 보여. 이너 뷰티, 이너 뷰티. 근데 그래야 돼. 여자고 남자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건강 앞에서는 답이 없어. 힘든 시간을 겪은 후라 그동안 무심했던 건강까지 더 챙기게 됐다는 의정 씨. 며칠 후 건강한 혈관 유지를 위해 특히 독소 관리에 진심인 의정 씨가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긴장되시죠? 긴장돼요. 우리 몸의 염증 수치인 백혈구 수치 이런 건 다 정상에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거는 아주 높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우 이의정의 혈액 검사 결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백혈구 수치를 비롯해 염증 상태 등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의정 씨는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계시나요?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런 거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조금 틀려진 게 뭐냐면 제가 좋은 기름을 먹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먹고 있는데 그게 진짜 제가 잘하고 있는 식단 관리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제때 배출 안 되면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이제 염증도 쌓이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챙기고 있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노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이 올리브 오일인데요. 항산화 작용하는 폴리페놀은 신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먹으면 체내에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긍정과 노력으로 버텨온 씩씩한 의정 씨. 되찾은 소중한 건강 아끼고 유지하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꽉 채우세요.